자, 우리 기본적인 화학 파트는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정리를 잘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자, 화학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처음부터 수업하겠다는 게 아니야. 자, 산화 환원 반응에서 뭐 전자가 이동한다, 수소가 이동한다, 산소 이동한다,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가끔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자,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 한번 해볼게. Fe2O3가 CO랑 만나서 Fe랑 CO2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먼저 하랬냐? 계수 먼저 맞춰야 돼. 맞아? 계수 맞추는 거 맞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네가 누가 되냐? 매칭하랬잖아. 너가 누가 되냐? 자, 맨 앞에 있는 F2O3 요 새끼가 이름이 뭐니? 산화철. 그럼 요거가 반응 끝나면 누가 되는 거야? 철이 되죠.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어떻게 아냐? 자, 일단 기억을 할 부분은 산소나 수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럼 산소를 얻을 수도 있고 산소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로 매칭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산소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매칭을 합니다. 여기도 봐봐. 산소나 수소는 여기 없네. 그래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요노마가 된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산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탄소, 얘로 매칭을 하라고, 이렇게. 그럼 얘 탄소가 일로 온 거니까 CO5에서 CO2가 됩니다. 자, 그럼 Fe2O3가 Fe2가 될 때 산소를 어떻게 했니? 그냥 산소를 버린 거야, 얻은 거야? Fe2O3에서 Fe2만 되잖아. 그럼 산소 3개나 버려야죠. 산소를 버리는 과정을 산화라고 했어, 환원이라 했어? 이것도 모르면 진짜 쟤 나가 던져버린다, 이게. 산소를 버리면 뭐다? 환원이에요, 환원. 산소를 버리면. 그 다음에 CO5에서 CO2가 되죠. 그럼 산소를 하나 얻었네. 산소를 얻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산화라고 한다고. 자, 됐어.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형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분명히 산화 환원 반응은 산소의 이동을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온다. Fe2O3가 Fe2가 될 때 전자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네 시험 문제예요, 이게. Fe2O3가 Fe2가 될 때 전자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니네들은 아니 산소를 잃은 건데, 일단 너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산화 환원이라는 게 산소의 이동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얻은 거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잃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수소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수소를 어떻게 했다? 잃었다. 이래야 산화입니다. 수소를 어떻게 했다? 얻었다. 이래야 환원이에요. 그 대신 전자로 생각할 땐 어떻게 한다? 전자는 수소랑 세트로 보면 돼. 잃었다. 얘는 얻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Fe2O3가 Fe2가 될 때 철은 전자를 얻었다 이라고 했거든. 그럼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을 할 때, 아, 산소 잃어버린 건 맞아. 근데 전자를 얻는 과정도 환원이라는 건 알아. 근데 전자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주는 거야. 전자를 얻었다 하면 마저 틀려. OX. 난 분명히 나온 데서 시험에 O입니다.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산소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산화 환원은 가장 범주가 작습니다. 가장. 그리고 수소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범주가 약간 더 커. 근데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동이 전자의 이동입니다. 이러니까 산소의 이동으로 생각해도 결론은 전자의 이동입니다. 결론은 전자의 이동이에요. 근데 쌤, 저게 왜 전자가 이동했는데요? 그럼 봐봐 한번.
너네 이게 화학을 공부할 때는 1학기 때 배웠던 화학 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니? F2O3 이온 결합이야. 너네 이온 결합은 내가 전자가 실제로 움직인댔냐?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랬냐?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철이라는 게 금속이지. 금속은 양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될까? 둘 중에 하나만 해. 금속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에요. 철에 있던 전자가 진짜 가는 거예요. 산소한테. 그래서 철은 전자를 버리는 개념이고 산소는 전자를 얻는 거야. 여기서 철의 이온식은 3가의 양이온입니다. 산소의 이온식은 2가의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돼 있어? 2대 3으로 결합돼 있잖아. 철이 2개, 산소가 3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철이라는 새끼 입장에서만 봐. 반응 끝나면 뭐가 된다? 진짜 철. 진짜 철. 이건 진짜 철 원자 자체야. 원자야. 그러면 원자라는 거는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럼 봐봐. 앞쪽에 있는 철은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 앞쪽에 있는 철은 전자를 버렸었잖아. 근데 원상복구된 거야. 전자를 3개나 버린 상태에서 원상복구된 거야. 그럼 전자를 어떻게 한다? 얻어야죠. 전자를 먹어야지. 그래서 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외워. 이제 외우는 거야. 그냥 잘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쌤이요, 만약에 A, B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A가 환원이래요. A가 환원인데 수소나 산소가 이동한 건 A가 알겠어요. 그럼 어느 개념에서든 전자의 이동으로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어떤 개념에서든 산화되었다 이퀄 전자를 잃었다야. 언제든 쓸 수 있어. 언제든 환원되었다만 나오면 전자를 얻었답니다.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랬어. 언제나.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전자이동이에요. 산화 환원은 언제나 전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너네에게 가장 짜증나는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요거야. 2번 C6H12 O6 많이 나오죠? O2 CO2 H2. 3번 CH4 O2 CO2 H2. 4번 Na 플러스 Cl2 NaCl. 5번 HCl 플러스 NaOH NaOH H2 NaCl. 이렇게 나오고 문제.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요거 나오면 내가 뭐 먼저 하랬어? 뭐 먼저? 자, 이거 나오잖아? 내가 딱 얘기해 줄게. 한빛지산 교화 동패. 작년에 하나 학교도 예외 없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을 고르시오.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거 4번 산화 환원 반응 맞습니다. 이러니 짜증나는 거지. 응? 4번이 맞아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대가리가 터진단 말이야. 잘 들어야 되네. 항상 이거로만 보는 애들은 이 문제를 못 맞춥니다. 이거로 봐야 돼요. 이거로. 이러니 어렵지. 자, 그러면 쌤요, 전 이렇게 나면 전 절대 못 맞춰요. 그런 새끼만 잘 들어. 절대로 우리가 배우는 2개의 파트가 있죠. 화학 파트 우리가 배우는 게 첫 번째가 산화 환원 반응 배우고, 두 번째 좀 이따가 할 건데 뭘 배우니? 산과 염기의 반응. 이걸 우린 무슨 반응이라고 해?
중화 반응이라 하죠. 자, 이러니까 너네 개념 설명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수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꼭 외웁시다. 어떤 화학 반응을 하든 택 1이야.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둘 다 할 수 없어요. 산화환원 반응을 하면 중화 반응 못해요. 중화 반응하면 산화환원 반응 못해요. 제일 대표적인 5번 봐봐. 무슨 반응이야? 5번. 중화 반응이죠. 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을 했다. 이 뜻은 산화환원 반응은 안 했답니다. 언제나 둘 중 하나만 해요. 그럼 쌤요, 이 반응 말고 화학 반응 더 없어요? 더 많아. 더 많아. 뭐 앙금 생성 반응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로 같이 못해요. 산화환원이랑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은 절대 같이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 산화환원 반응인지 중화 반응인지를 먼저 따져. 그럼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랑 같은 문제는요, 다음 중 중화 반응 고르시오요. 같은 문제. 오케이? 근데 너네들 또 이제 얄팍하게 하는 새끼들이 이래. 중화 반응이면 물 만드는 거. 그 물 만드는 거니까 중화 반응. 이러면 틀리는 거야. 얘도 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얄팍하게 알면 안 돼. 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중화 반응이 아니야. 물은 어떤 반응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화 반응의 정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야 돼. 자, 위에 거 봅시다. 3번. 쌤 여기 H 플러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치자. OH는 어딘데? 없잖아. 그럼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3번과 2번과 같은 식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지? 혹시 아는 사람 있니? 3번이나 2번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따로 얘기해? 산화환원 반응 중에 무슨 반응? 어우, 이거 다 이제 빠가들만 있는 거네. 자, 유형을 한 개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이거예요. 뭘 주는 경우? 화학식을 주는 경우. 난 이게 다. 물론 너희들은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보는데 다시 얘기해줄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는 중화 반응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러면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연소 반응. 한글로 나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썰 모든 애들을 다 쓰세요.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안 낚인다. 결론.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찾으시오는 유형이 두 가지. 화학식으로 나오는 유형, 한글로 나오는 유형. 연소 반응은 어떠한 탄소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다 탄소화합물을 해요. 탄소화합물을 산소와 만나게 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이 연소입니다.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탄소가 기본 베이스가 돼서 산소랑 만나는 반응이 연소입니다. 이해죠? 탄소 기본 골격에 산소 만나서 CO2 나왔네. 탄소 베이스에 산소 만나서 CO2 나왔네. 이게 연소입니다. 즉 2번과 3번은 둘 다 연소예요. 근데 너희들이 대충 또 알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쌤, 2번은 연소가 아니죠 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2번은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반응이니?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은 우리 인간이 체내에서 하는 연소입니다. 몸 안에서 하는 연소예요. 자, 내가 지금 수업할 때는 다 모든 걸 짬뽕시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2번이 뭐다? 세포호흡. 이거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2번을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효소입니다. 이게 물질 대사거든요. 효소할 때와 같이 연계해서 엄청 잘 내요.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이 한글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두 번째, 너희들이 아는 거 다 얘기해 볼래? 산화환원 반응 한글로 할 때 뭐 있을까? 이러니까 애들이 무슨 소리죠? 산화환원 반응 한글로? 이거잖아, 이거. 이걸 한글로 바꿔봐. 뭐라고 할래? 그렇지, 그거지. 철의 재련 반응.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이에요. 또 뭐 있을까? 잘 봐. 이제 내가 몇 개 여기다 적을 건데 니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봐. 세 번째, 갈변 현상. 맞는지 아닌지 따지랬어. 갈변 현상은 뭔지 다 알죠? 사과 한 입 팍 깨문 다음에 밖에 꺼내놨어. 다음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내일 딱 보는데 진짜 표면에 막 갈색으로 막 껴있어. 먹기 싫잖아. 그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산화환원 반응 아닌 거 찾는 거야. 얘 맞아. 얘도 맞아. 얘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왜 갈색으로 변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산소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게 나온다 그랬다. 불꽃놀이. 아니 쌤 이거 언제 나와요? 교과서에 다 있어. 니네가 제일 읽지 않는 교과서에. 불꽃놀이는 맞을까 틀릴까? 여기다 왜 쓰겠냐? 맞으니까 쓰지.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 그 위에다 정리해 준다. 한글로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꼭 이걸 봅시다. 반응을 할 때 빛이 나오니? 아니면 색깔이 변하니? 아니면 냄새가 나니? 이러면 무조건 셋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요 산화환원이에요. 산화환원이야. 혹시 몰라서 내가 다 적기가 다 적어도 이걸 빗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다 적었는데도 빗나갈 경우에는 이걸 봅시다. 빛이 나거나 색깔이 변하든가 냄새가 변했으면 이건 산화환원이에요. 얘 봐봐, 불꽃놀이. 퓨 빠방 색깔이 있죠. 산화환원입니다. 너네 혹시 알려나 모르겠다. 중딩 때 금속의 특정 불꽃 반응색이라는 걸 배웠을 거야. 나트륨의 색깔이 무슨 색이래? 노란색. 초록색 띠는 게 있어. 불이야. 그러면 보라색 띠는 건? 보라색. 칼륨이에요. 주황색. 칼슘이야. 그걸 화약에 넣고 불 붙이는 겁니다. 그게 불꽃놀이에요. 그게 불꽃, 다른 게 없어. 리튬 빨간색, 뭐 스트론튬 진한 빨간색, 거기 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불꽃놀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이 순수 리튬에다가 산화환원을 하면서 색깔이 나옵니다. 그걸로 산화환원 반응 얘기합니다. 불꽃놀이. 5번 염색. 마저 틀려 이제 알아야죠. 맞죠? 색깔이 변하잖아. 염색한다는 개념이 결국은 머리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자, 6번 음식물의 부패 현상. 맞아 틀려? 맞죠. 냄새가 바뀌었잖아. 가끔 나오는데 7번 고려청자. 이게 가끔 나와요. 이건 뭐야? 그럼 맞아 틀려? 쌤,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야, 청자는 뭐로 만드니? 그 도자기로 만들겠지, 씨야. 청자가 도자기야. 청자가 도자기라고. 그럼 도자기를 만들 때 뭐로 만들어? 그치, 흙으로 만드는 거지, 흙으로.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뭘 발로, 뭐 이상한 약을 발로. 약을 바르면 하얘. 그걸 저기 가마에 넣어버려. 그럼 확 불로 며칠간 가열하면은 그 새끼가 딱 나오는 거지. 뭐로? 고려청자로. 색깔이 바뀐 거죠. 색깔이 바뀐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쌤 백자는요? 다 산화환원이야, 다. 자, 이게 내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반딧불이.
반딧불이 뭔지는 알지? 그 이제 그 뒷공문이 똥꼬 쪽에서 막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시골이니까 있을 수도 있어, 반딧불이. 저 문산 끝자리 가면은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진짜 시골 가면 아직도 정말 레어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수도권이니까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반딧불이가 산화환원 반응이 맞을까니까 뒷공무니에서 빛이 나오죠.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빛나는 거. 꼭쭉놀이도 불꽃놀이도 결국 빛나는 거잖아. 다 산화원이에요.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이거 내가 써놓은 이 애들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애들 중에. 근데 너네 중화 반응 봐봐. 야, 중화 반응하면 뭐가 발생한다라고 했냐? 중화 반응할 때 뭔가 나오는 게 있어. 물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말고 중화 열이 나오잖아. 난 여기 열 쓴 적이 없어요. 열 나오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빛 나오든, 야, 중화 반응하는데 막 빛이 막 그건 아니잖아. 색깔 변해? 쌤, 페노프탈린 넣으면 그런 건 지시약이고, 그거 없을 때 색깔 변해야 돼요. 색깔 변하는 거 우리 산화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색깔 변화는 우리가 배웠던 건지. 구리 있잖아, 구리. 내가 구리의 색깔이 몇 개 있댔어. 무려 3개나 있어. 갱구리. 무슨 색? 그 구리색이 진짜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구리색. 갈색, 뭐 해도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은 붉은색이라 하죠. 산화구리 되면 무슨 색? 산화구리가? 난 분명히 검은색이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푸른색이 되는 게 무슨 구리? 구리 이온 또는 구리 수용액은 푸른색 됩니다. 무려 3개나 색깔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산화환원이에요. 요렇게 아시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이런 개념을 일단 탑재하시고, 그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자, 첫 번째 산화환원은 무조건 실험이에요, 실험. 내가 실험을 딱 3개 쓸 겁니다. 3개. 내가 딱 예언을 해줄게. 3개 중에 최소 2개 나와요. 절대로 하나만 나올 리가 없어. 그럼 내가 벌써 문제를 몇 문제 알려줬어? 3문제 알려줬어. 요거 둘 중에 한 문제 나와요. 산화환원 실험 3개 알려줄 건데 3개 중에 내가 볼 때는 3개 다 나올 거예요. 아마 3개 다 나올 건데 그래도 1개는 모르겠으니까 2개는 확정이에요. 확정. 그럼 첫 번째 어떤 놈이 나오냐? 지금 얘기했던 구리 실험. 구리. 근데 진짜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는 정리를 잘 해야 돼. 정리 잘 하시고 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정리를 막 열심히 하는데 자연의 현상으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졸았다.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꼭. 이건 정리를 꼭 하셔야 돼. 구리 실험. 자, 구리는 지금 얘기했던 제발 색깔을 외우셔야 돼요. 색깔을. 자, 구리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냥 구리라는 거는 구리 금속이에요. 구리 금속은 어떤 색깔이 나온다? 무슨 색? 붉은색. 자, 이거 뭐 갈색이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는 붉은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리가 그냥 지 혼자 구리로 존재하면 붉은색이에요. 근데 구리가 산소랑 붙어버려. 산화구리. 얘는 어떤 색이 나온다고? 검은색. 이게 나와요. 자, 그 대신 구리가 2가지 형태로 알아야 돼. 이온으로 들어있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한글로 구리 수용액이라고 써요. 아쿠아라는 게 수용액이라는 상태야. 물에 녹은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푸른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결국 원래 어떤 구리에서 어떤 구리로 바뀌었대. 어떤 구리로 바뀌든 구리는 색깔이 변해요. 구리 실험하면 무조건 산화. 무조건. 색깔 다 변해. 자, 구리 실험은 2가지로 합니다. 2가지. 첫 번째 구리 실험은 이렇게 하죠. 불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불꽃은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겉불꽃 쪽에 그냥 구리를 넣습니다. 그냥 구리. 자, 그냥 구리를 겉에다가 휙 넣는 거야. 근데 원래 그냥 구리는 색깔이 뭐였어? 붉은색. 근데 그냥 구리를 겉불꽃에 넣으면 항상 이렇게 줘.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검은색이 됐으니까 무슨 구리 된 거야? 산화구리가 되죠. 자, 이걸 화학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화학식. 그럼 화학식 써봐. 니들이. 생각해서 써봐.
한글로는 내가 알려줬다.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 구리가 되었음. 이게 겉불꽃에 넣었을 때야. 이걸 너희들이 한번 화학식으로 바꿔보세요. 저 이제 가끔 쌤 정리하는데 이거 뭐 제가 쓴 게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 찍찍 긋고 다르게 쓰면 되지. 직접 해봐야 돼. 자, 다시 너네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 화학을. 그냥 한글로 먼저 써볼까? 겉불꽃에 넣으면은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으로 바뀐다며? 그럼 붉은색 구리가 우리가 아는 CU죠. 근데 검은색 구리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uO입니다. 산화구리니까. 결론이 뭐냐? 구리가 CuO로 변신하는 거예요. CU에서 CuO가 돼. 그러면 등장해야 되는 새끼 하나 있죠? 누구? 이게 있어야지, 산소가. 아, 그래야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되지 않겠니? 요게 끝이야. 이게 끝. 겉불꽃에 넣었을 때. 그럼 여기서 문제. 겉불꽃에 넣었을 때 산화되는 게 누구고 환원되는 물질이 누구야?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 금속. 환원되는 물질은 뭐야? 산소, 기체.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낼게. 구리, 금속은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산화, 환원은 수소나 산소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리는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전자를 잃었다. 왜? 산화됐잖아. 산화는 전자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검게 변한 구리가 있겠지. 이 검게 변한 구리를 속불꽃에다가 넣을 겁니다. 이제 속불꽃에 넣을 거야. 그러면 검게 변한 구리가 속불꽃에 다가오면 색깔이 다시 붉게 변합니다. 다시 한글로 먼저 써볼까? 검었던 요 산화 구리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검은색 구리에서 다시 붉은색이 된다는 거는 검게 변했던 게 CuO예요. 근데 다시 붉은색이 돼? CU가 되는 거지. 다시 붉은색이 되니까. 야, 그러면 얘는 이거부터는 이해를 좀 잘해야 된다. 아니, 여기서 분명히 그럼 산소를 제거시켜야 이게 되는 거죠? 산소를 빼야 되잖아. 그럼 산소를 뺀다는 개념은 누군가가 산소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산소를 가져가게 시킬 때 누구를 등장시킬 거냐? 드디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연소 반응의 뜻은 누구를 기본 베이스로 한 걸 산소와 만나게 시키느냐? 탄소 기본 베이스입니다. 너네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실험했다 했어? 불꽃. 불꽃이 왜 나왔냐? 불꽃이 왜 나와? 그냥 내가 푹 불꽃 나와? 밑에 얘가 있으니까 나오지. 얘가 뭐야? 연료잖아, 연료. 너네 초딩 때 실험 안 해봤냐? 불꽃 누르면 어떤 놈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야죠. 이게 연료예요. 너네 알코올을 화학으로 표현하면 뭐야? 알코올을 내가 이거 정확히 얘기해줄게. 똑같이 수업했어. 알코올을 화학식으로 표현해봐. 수료반 가서 그랬어. 뭐라는 줄 알아? 이슬이요. 그러니까 다 뒤지는 거야. 그런 거 처먹고. 알코올은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이게 니들이 먹는 술이야. 엄마 없을 때 먹는 거. 근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램프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너네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를 안 했나? 탄소는요, 하나 있을 때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명명법이라 그래요. 한 개면 메, 티귿, 두 개면 에, 티귿, 세 개면 프로.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네 개면 뷰, 다섯 개는 펜, 여섯 개는 핵. 됐어. 열 몇 개까지 갑니다. 공대 가시면 20 몇 번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명명법이야. 봐봐. 이러면 좀 과학이 쉬워질 수도 있어. 이름이 뭐니? 아씨, 한글로 보냐고. 왜 메테인이야? 탄소 하나니까. 탄소 하나니까 메테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제일 증오하는 수업 중에 하나야. 이건 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매트까지는 똑같고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독일식 발음입니다. 이게 화학을 처음으로 발전하게 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 세계대전 하면서 데이터가 존나 많거든. 생화학 실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이 제일 많이 발전돼. 그 다음으로 화학 발전된 나라가 어디야? 쪽발이지. 개놈 새끼들. 걔네들도 실험 존나 해가지고 생명과학이랑 화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야. 일본 가봐. 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과학이 발달한 게 독일이어서 모든 발음이 독일식 발음이었어요. 독일식 발음. 근데 지금 애인으로 바뀌었어. 응? 이게 이걸로 바뀌어서 니들은 이거랑 이게 절대로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같은 겁니다. 메탄가스가 메테인 가스예요. 같은 거야. 그러면 C4H10 이라 해볼게. 우리들이 지금 배우는 건 뷰죠. 뷰, 티귿, 에인, 뷰테인.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다고? 부, 티귿, 안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야. 그러면 너는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부탄가스 사러 갔어. 근데 부탄가스가 떨어졌어. 그럼 마트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사장님, 부탄가스 어디 있어요? 이러면 니는 과학을 안 배운 거지. 사장님, 뷰테인 가스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지. 사장님, 뷰테인 가스. 그럼 미친놈 이러겠지 아마. 자, 이게 요겁니다. 이게 에 붙으면 탄소 몇 개라고? 2개. 에티귿. 옛날식 발음하면 안. 뒤에 너희도 아직 안 배웠지만 히드록식이라는 게 붙으면 올자 붙여요. 올. 에탄올이 이거예요. 탄소 2개짜리. 근데 메, 티귿, 안, 올. 탄소 1개짜리예요. 이게 니들이 먹는 술. 이게 공업용 알코올. 이래 됩니다. 화학식이 달라요. 이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됩니다. 먹으면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냄새를 맡으면 술 냄새 나거든. 실화야. 아무것도 모르는 빙신 새끼들이 예전에 이걸 술이 귀했을 땐가? 모르겠어. 이걸 처먹고 집단으로 병원에 갑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됐고. 자, 어찌됐든 이 메탄올이든 에탄올이든 다 탄소입니다. 탄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탄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탄소가.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 형태로 나올 거야. 2가지. 뭐로 주냐면 얘로 줄 때도 있어. 근데 CO5로 줄 때도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어차피 탄소가 있는 건 맞거든? 근데 그게 불을 태워가지고 올라오는 과정, 심지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약간의 연소가 되면요, 1차적으로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게 그을음이에요. 그을음. 그래서 탄소로 내도 되고 일산화탄소인 CO5로 내도 돼. 문제는 아무거나 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근데 일반적으로 좀 우리 학교는 쉬운데 그럼 아마 탄소로 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좀 이상한데 그러면 CO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요게 등장해가지고 얘가 이제 나와야 돼요. 일단 탄소는 있어야겠지. 근데 봐봐. 얘가 될 때 산소 어떻게 했어? 버렸지. 산소를 버렸으면 요놈의 새끼는 산소를 얻어야죠. 그래서 이제 CO2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등장해. 그래서 요 식과 요 식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 실험을 낸다는 거는 이 식은 무조건 둘 다 내겠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아셔야 돼. 이거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도 알아야죠. 첫 번째, 위의 과정에서는 구리가 산화라 그랬어? 환원이 됐어? 구리가 산화입니다. 산소 얻었잖아. 그럼 산화예요. 다시. 산소 얻었어? 산화? 맞아. 산화 이퀄 전자를 이룸. 이렇게 외워야 돼. 구리는 산화되면서 전자를
버렸다. 이게 가장 완벽한 겁니다. 자, 그런데 CuO에서 Cu가 되는 반응이 밑에 화학 반응이죠. 얘는 산소를 어떻게 했다? 잃었다. 산소를 버렸다. 그럼 무슨 반응했다? 환원 반응했다. 환원 반응했다는 무슨 뜻과 같다? 전자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요 CO2. 이거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물어봐. 야, 이거 CO2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 뭘로 확인하냐? 당연히 석회수에 넣죠. 석회수에 넣습니다. 석회수에 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려지죠. 자, 여기서 잘 봐. 이 화학 반응식이랑 개똑같은 실험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알코올 램프로 막 가열한다, 여기. 막 가열한 다음에 여기에 뭘 넣는지를 딱 보여줘. 탄소 가루 얘랑 산화구리 얘를 넣는다. 산화구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가열을 시켜. 그럼 얘 물질이 뭔가 바뀌겠지? 막 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관을 설치를 하는데 이 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가. 그 다음에 여기 떡하고 석회수 이렇게 줘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지금 이 실험이 이 화학 반응식이랑 완벽히 똑같습니다. 쌤, 여기 탄소 가루잖아요. 외워라잉. 탄소 가루가 그냥 C입니다. 그냥 C야. 근데 이게 C5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탄소 가루야. 근데 산화구리는 CU 온 거는 알죠? 산화구리 CU. 그러니까 석회수의 등장은 CO2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색깔적인 반응은 검은색 산화구리가 붉은색 산화구리로 바뀌겠죠. 왜? 다시 구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냐? 나는 오늘 최대한 어려운 거 아직 안 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난 분명히 실험 3개 나온댔어. 그 중에 1번이에요. 그 중에 1번. 내가 볼 때 요거 나오든 둘 다 나오든 같이 나오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나오면 1번. 대신 1번과 지금 할 2번을 아마 둘 중에 하나 냈고 3번은 내가 좀 이따 할 거지만 이건 너희들도 알 거야. 무조건 냅니다. 3번은. 안 내면 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3번은. 근데 왜 안 나올 수 없는 줄 아냐? 3번 실험이 수용액의 실험이에요. 금속 A 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B 금속 넣었다. 어떻게 되냐? 그건 무조건 된다니까? 근데 그건 내용이 어려워요. 1번과 2번은 내용은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여기까지 한다. 쉬었다가 2번 합시다.